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자,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이 하락세만 보이던 CGN이 모처럼 만에 상승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야말로 급등, 급등이 아니라 급등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무려 1.22% 900원 오른 74,700원까지 올랐는데 시가는 일단 뭐 개파락 출발했죠. 73,100원으로 출발해서 71,20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육자를 보러 가는구나 했는데 반등이 일어났어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 결국 중간에 뭐 다시 하락으로 가진 않고 결국 종가가 거의 고가처럼 끝이 났습니다. 74,800원까지 갔는데 종가 74,700원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다행스러운 그런 화요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급도 뭐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이 12만 주가량 매도를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6만 9천 주 거의 7만 주가량 매수를 해줬고 모처럼 만에 기관도 5거래일 만에 5만 8천 주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투자도 5만 주가량 매수, 뭐 개인 말고는 거의 다가 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일단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그거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큰 의미 있는 뭐 10만 주 이상, 20만 주 이상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야 주가는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기관도 같이 최근 들어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관도 이 다량의 많은 매수세가 좀 같이 들어오면 좀 더 큰 폭의 상승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매도세는 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뭐 단타로 들어왔던 이런 세력들의 물량 좀 빨리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기사가 의미 있는 기사가 좀 하나 나왔는데 시젠이 프랑스 유통협력사와 계약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2023년도까지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시젠이 프랑스 협력사 유로바이오 사이언티픽과 향후 2년간 협력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최근 이 델타 변이를 포함해 가지고 주요 이 코로나 변이를 찾아내는 이 진단 시약에 유럽 이 인증까지 획득한 만큼 제품 수요가 높은 이 프랑스 시장에 주목한 결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CJ는 유로바이오 사이언티픽과 이 비독점적 이 파트너십 계약을 최소 2023년까지 갱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유로바이오 사이언티픽은 이 CJN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을 프랑스에 유통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앞서 가지고 지난 3월 CJN의 코로나19 진단시약 올플렉스 이 제품을 프랑스에 독점 유통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이후에 유로바이오 사이언티픽은 이 시즌의 후속 제품인 이 프랑스 승인 절차를 밟는 등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 이 계약 갱신이 합의된 데에는 최근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시즌이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진단시약 제품의 그 유럽 체외 진단시약 인증과 이 국내 식약처 수출 허가를 함께 획득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델타 변이는 물론 델타 플러스 또 델타 카파까지 선별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고 인기 있는 제품이라서 더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즌이 프랑스를 비롯해 판매 단가가 높은 유럽 지역에 제품을 수출을 앞두고 현지 업체와 유통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처럼 만에 시즌에서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고요. 이런 기사들이 좀 자주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여러분들 그 에어컨 없이 잠시도 살 수가 없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이 전염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증상이 냉방병하고 상당히
비슷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방병도 조심해야겠지만 또 이게 '냉방병인가?'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의 증상 또한 초기 감기 증상처럼 뭐 기침, 콧물, 두통이 오기 때문에 냉병병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사의 내용과 더불어 제가 또 유심 있게 본 기사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때 아닌 여름 독감, 이 기존보다 강력하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느슨해진 미국, 유럽 방역에 이 호흡기 질환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람 간 이 전파 차단, 또 병원균 노출 경험 없는 영유아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또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냉방병과 더불어 지금 또 때 아닌 이 여름 독감 때문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이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여름에 이 독감이 걸린 건지 지금 요거를 이제 분간해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마스크 착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른 병원군과 이 박테리아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지면서 독감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감의 경우 증상이 전보다 더 심해졌는데 지난 1년여 동안 독감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생활하는 사이 인체의 면역 체계가 독감 바이러스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또다시 이 독감의 계절이 오는데 거기다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동안 마스크 착용으로 작년에는 독감 환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흔치 않았죠. 그러면서 독감에 대한 면역 체계가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제품 중에 제가 바로 이 기사를 보고 떠오르는 제품이 독감과 이 바이러스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구별할 수 있는 제품이 CGN에게는 나와 있거든요. 네. 생각보다 작년에 독감이 많이 퍼지지 않아서 그 제품이 많이 나간 것 같진 않은데 올 겨울에 혹시 이 제품이 또 매출이 또 급격하게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즌의 기술력, 뭐 델타 변이를 판별해낼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나와 있고 이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를 또 구별해낼 수 있는 제품 또한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물론 예상 컨센을 뭐 1조 4천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만 이 상태로 계속해서 시즌의 제품이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 분위기 지금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죠. 이 분위기에 이 수출까지 잘 만들어진다면 한 1조 뭐 6천억, 7천억까지도 그런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분명히 또 무섭게 또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내일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1,400명, 1,500명대까지 또 다시 상승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또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이, 이 델타 변이가 감염 확산세를 이끌고 있죠. 이 국내 변이 검출률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감염되는 이 돌파 감염자의 경우도 무려 3명 중에 1명, 30%가 넘습니다. 변이 감염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최근 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 변이 분석 결과 1,412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전체 분석 건 중 무려 5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확진자 표본 분석인 만큼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의 눈길을 끄는 것은 아무래도 이 돌파 감염, 이 백신별로 보면 얀센의 돌파 감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총 437명 중 접종자 중에서 10만 명당 38.5명이었습니다. 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총 169명, 10만 명당 16.9명, 화이자는 172명, 10만 명당
5명 등이었고, 이 교차 접종, 이게 참 궁금한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를 교차 접종한 사람도 이 1명 정도 나왔는데 10만 명당 1명이 나왔고, 그래서 얀센 접종자의 경우 대부분 30대로 고령층이 많은 다른 백신 접종자보다 활동량이 많아 가지고 이 돌파 감염 비율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또 교차 접종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이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활동을 함으로써 다시금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진짜 각자 알아서 잘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지금 기사를 제가 체크를 해 드려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CGN의 주가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만큼 탄력을 받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에는 지난주 같지 않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하루하루 시시각각 변하는 이 바이러스와 백신에 관한 뉴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